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13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선생님이 부탁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로우가 말했다. 어떤 성분이던가? 성분이 아주 이국적이던데요. 아시아산 뽕잎과 모가잎이 주성분인 식물 혼합물이었습니다. 엘리엇은 귀를 의심했다. 특별한 성분은 없었나? 아니, 없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알약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플라스보일 가능성이 크던데요. 엘리엇은 어안이 벙벙해진 채 전화를 끊었다. 알약 속에 전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캄보디아 노인이 소원을 빌어보라고 말한 것은 순전히 흰소리였을 가능성이 컸다. 잠시나마 그 말을 믿고 일리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던 건 가당치 않은 망상에 분명했다. 이제 종양이 뇌에까지 전이된 게 틀림없었다. 30년 전의 세계로 돌아갔던 건 모두 머릿속에서만 벌어졌던 환상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한 인간이 다가올 죽음이 두려워 잠시 망상을 그려본 것이다. 꿈의 기능에 대한 해답이라면 과학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에서 찾아야 마땅했던 것이다. 꿈이란 억압된 욕망의 표현에 불과했다. 정신적 균형을 과도하게 깨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을 표출하는 일종의 배출구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실마리를 준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 엘리엇은 전화 한 통에 현실 세계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마법은 사라지고 강력한 아침 햇살 속에서 전날 밤만 해도 그토록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한낱 얼빠진 망상이 되어버렸다. 그토록 간절히 믿고 싶었건만 그 멋진 모험, 그 짧았던 시간 여행은 그의 정신세계가 연출한 판타지 작품일 뿐이었다. 폐암을 앓고 있으며 죽음까지 임박하자 과거에 가장 안타까웠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품었던 것이다. 엘리엇은 솔직히 죽는다는 사실이 겁이 났다. 삶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유년기, 소년기, 젊은 시절 중년,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이었다. 내가 벌써 떠날 때가 되었다니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 엘리엇은 지금껏 스스로 늙은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암 진단을 받기 전만 해도 그는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부했고 실제로 기운도 펄펄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 구호활동을 나가 험준한 산길을 탈 때에도 30, 40대의 젊은 의사들을 앞질러 걸어갈 때가 많았다. 인도 출신인 미모의 인턴 여의사 샤리카도 젊은 친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 모두 지나가버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 두려움밖에 없었다. 암세포에 점령당해 고통을 당할까 염려되는 두려움. 어느 순간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병실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불확실한 세상에 딸만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빌어먹을. 엘리엇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내장을 온통 뒤틀어 놓고 있었다. 그는 약장을 뒤져 진통제를 하나 삼키고 얼굴에 물을 적셨다. 거울 속에 촉촉히 물기를 머금은 한 가련한 남자의 충혈된 두 눈이 비추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며칠? 아니면 몇 주일? 엘리엇은 어느 때보다도 더 살고 달리고 숨쉬고 나누고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느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딸도 있고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보탬이 되었고 여행도 많이 했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고 절친한 친구 매트와 좋은 시간도 함께 보냈다. 그러나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간절한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 일리나. 30년 전 그녀가 죽고 나서부터 그는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방관자로서 살아왔다. 최근 며칠간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믿으며 은근히 일리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게 사실이었다. 일리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그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환상은 무참하게 깨져버렸다. 엘리엇은 가슴속에 아직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알약병을 변기 속에 던져버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레버를 눌러 변기물을 내렸다. 1976년 엘리엇의 나이 30. 엘리엇은 발렌시아 스트리트 선상의 미션 디스트릭트에 차를 주차했다.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에 넘쳐 보였다. 값이 저렴한 가게들과 타코 전문점, 과일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는 이 동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다. 엘리엇은 시끌벅적하게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거리 곳곳의 건물 외벽에 생동감 넘치는 색상으로 그려진 벽화들이 아연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디에고 리베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벽화를 주로 그린 멕시코 출신 화가로 프리다 칼로의 연인이다. 그의 환영이 떠도는 환상적인 벽화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은 그림 감상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어서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거리는 문명으로 가공되기 이전에 원시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방탕한 자들이 모여들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가끔 멕시칸 갱들이 행인들에게 욕짓거리를 하며 분위기를 망쳐놓는 일만 없다면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는 거리임이 틀림없었다. 엘리엇은 돌로레스 스트리트 사거리를 건너고 살사 클럽과 종교용품 매장이 늘어선 곳에 지나 마침내 찾고 있던 가게의 간판 앞에 당도했다. 블루문, 보석 앤 문신. 문을 밀고 들어가자 여장을 한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처절할 정도로 열창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자세였다. 계산대 옆에 턴테이블에서는 에릭 크립튼의 나는 보안관을 쐈어를 연주하면서 곽강받기 시작한 반말리의 레게 리듬이
귀가 찢어져라 흘러나오고 있었다. 엘리엇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평소 이런 장소와 분위기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냥 당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크리스티나. 엘리엇이 가게 뒤쪽에 붙은 방 쪽으로 걸어가며 이름을 불렀다. 닥터 쿠퍼,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요. 엘리엇의 앞에 키가 훤칠한 갈색머리 여인이 서 있었다. 이 거리를 통틀어 눈에 확 띄는 미모의 소유자였다. 폭주족들이 즐겨 신는 부츠에 가죽 제품의 초미니 팬츠를 입고 있는 그녀의 등 아래는 에로틱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엘리엇은 6달 전 허리가 기형인 그녀의 아들을 수술해 주었다. 그 후 주기적으로 수술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엇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리알라와 동거하면서 중국 아이를 입양해 키워왔다. 엘리엇은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의 자유분방함에 매료되었다. 버클리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를 전공한 그녀는 대학 강단에 서는 대신 문신 가게를 여는 쪽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고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애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히피족들을 대신해 게이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집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똘레랑스에 이끌린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대대적으로 카스트로와 노벨리 마을에 정착했다. 잠깐이면 끝날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크리스티나가 그에게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엘리엇은 귀에 피어싱을 끝낸 남미계 여자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매트에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새로운 뉴스를 전했다. 매트는 지문 분석 결과를 알려주었지만 딱히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았다. 자네 빼고는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일은 자네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일일 거야. 무슨 말이야? 내 머릿속에서라니. 엘리엇이 다소 흥분해서 소리쳤다. 라이터에 내 지문이 묻어있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란 거야? 이봐 친구, 그 라이터는 분명 자네가 사놓고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엇은 기가 막혔다. 자네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만약 자네한테 그런 소리를 하거들랑 절대로 내 말을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제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야 하니까. 매트는 시간 여행자가 왔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잘 알았으니까 이제 전화나 끊어. 엘리엇이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다. 자, 의사 선생님 차례가 왔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헬스 에인절스 문신이나 등 쪽의 용 문신은 어때요? 크리스티나가 웃는 얼굴로 물었다. 둘 다 아니에요. 엘리엇이 셔츠 소매를 걷었다. 그냥 어깨 위쪽에 몇 개의 글자만 새겨 넣어줘요. 더 아름다운 문신이 많은데 싫으세요? 크리스티나가 문신용 바늘을 준비하며 말했다. 이건 어때요? 크리스티나가 다리를 약간 벌려 망사 스타킹 속에 숨겨진 일본 악마 문신을 보여주었다.
문신은 허벅지 위쪽으로 점점 기어 올라가다가 은밀한 곳의 신비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진짜 예술 작품이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엇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쉽네요.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이 몸에 이런 문신까지 새겨 넣으면 더할 나위 없이 섹시할 텐데. 내 여자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엘리엇이 대답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잡지 뒷표지에 몇 자 갈겨 썼다. 자, 이게 내가 원하는 문신입니다. 그가 잡지를 크리스티나에게 내밀었다. 그녀가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암호 같아요. 나이든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두지요. 크리스티나가 문신용 바늘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약간 아프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엘리엇은 눈을 감았다. 이 문신으로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게 할 수 있을까? 터무니없는 생각 같았지만 시도해 볼 필요는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30년 후 미래의 세계에 있을 그가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표적을 지을지 상상해 보았다. 기구에서 나는 삑삑거리는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자 크리스티나가 무슨 교의처럼 읊조렸다. 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해방 공간 가운데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